네, 인구 밀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발 압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고요. 타 지역에 비해서 밀도가 높은 지역들이 개발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뭐 아시다시피 수도권 지역이 가장 높을 테고요. 기타 지역은 밀도가 높은 지역들은 대부분 다 인구들이 많이 포진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국내 인구가 뭐 더 이상 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어디선가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겠죠. 그 감소하는 지역은 개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개발 효과도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의 개발의 속도도 더딜 수밖에 없다. 이게 지방 도시들, 특히 이제 지방권에 대한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인구 밀도를 분산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와 연결된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개발 압력을 받고 그로 인해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국토 면적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천억 평이 아니죠. 천억 평방미터 정도 되니까요. 300억 평 정도 됩니다. 300억 평. 그 중에서 서울시가 0.6% 정도 해당되고요. 6억 500만 평 정도 되니까 한 1억 8천만 평 정도 되고요. 경기도가 10%니까 현재 실제적으로 인구가 그만큼 많이 포진할 수 있는 개발 면적이 그만큼 가용 토지가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인구 전체적으로 5,100만 명 중에서 서울시에서 976만 명 정도 거주하기 때문에 19% 정도가 현재 거주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 1,300만 명 정도 되고요. 54만 9천 명 정도 되니까 26% 정도.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45%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45% 정도. 여기에 빠진 지역 있죠. 인천이 빠졌습니다. 인천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50%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인구, 특히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정도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거주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개발 압력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에 또 이제 활용 가능한 면적, 가용 토지가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551평방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경기도 활용 가능 면적이 10,000평방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경기도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가용 토지가 훨씬 더 많고, 물론 최북단이라든가 뭐 군사 보호선 연결된 지역이라든가 뭐 또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다음에 이제 군사 시설과 연결된 시설들, 그 그린벨트 뭐 이런 것들을 빼게 되면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인구가 이동이 되면서 인구가 감소되고 밀도가 높아지고, 인구가 이동되면서 인구가 증가되면서 밀도가 높아지는 경우를 보시게 되면 1975년도와 2015년도 30년 정도 비교해 봤을 때 군 지역, 군에 거주하는 인구 중에서 25.1%, 그러니까 군 지역의 인구가 비중이 25.1% 정도가 됐던 게 1975년도 시점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3%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방도시라든가 군 단위 면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그만큼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인구 밀도, 인구가 현재 그 인구가 비중적으로 봤을 때도 몇 프로 정도 인구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가 봤을 때 현재 1975년도 인구 비중 보시면 0.25% 미만, 0.25% 미만으로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들 비율이 푸른 색깔입니다. 푸른 색깔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0.25% 구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2% 이상 되는 밀도가 좀 높은 지역들은 대부분 다 이제 부산이라든가 현재 대구, 뭐 전주, 뭐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 봤을 때 세종이라든가 서울, 인천, 경기 이런 지역들로 많이 포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잡을 때는 전체적인 틀을 보고 그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면서 그 지역의 인구 밀도를 높이고 그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주변에 인프라를 만들어주기 위한 이런 조건들을 또 생활 환경이라든가 또 직장, 또 일자리들 이런 것들 창출하기 위한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 놨었죠. 그렇지만 효과는 아주 미미한 거고요. 그중에 이제 세종시가 없었던 부분이 이제 눈에 띕니다. 세종시가 바로 이 자리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관계 부처라든가 정부 기관들이 이전을 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주택들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만큼 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아진 걸 보실 수 있고요. 인구가 굉장히 높았던 시점 대비
절반 이상 감소,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높았던, 인구수가 가장 많았던 시점 대비 반 이상 줄었던 거를 보게 되면 김제라든가 태백, 나주, 상주, 문경, 남원, 삼청 이런 지역들이 거의 인구들의 절반 이상 줄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인구의 분포를 가지고는 어떤 효과도 나타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외지 인구들이 또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 지역 자체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어떤 세금, 세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은 계속 악순환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시고요. 서울, 경기 말씀드린 대로 인구 밀도는 말씀드린 일정 면적 안에 있는 인구 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통상 이제 평방 킬로미터로 얘기를 합니다.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구와 그다음에 실제적인 또 어떤 밀도를 보게 되면 서울시가 실제적으로 이제 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경기도의 18.1배 정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18배 정도 큰 거고요. 인구수로 따지게 되면 한 1.4배 정도가 경기도가 더 많이 거주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 밀도는 경기도와 서울을 비교했을 때 현재 1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구 밀도가 그만큼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 토지 가격, 특히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가용 토지도 그만큼 많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평균 토지 비용도 현재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도 19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지역에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계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토지 원가가 낮은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효과들이 그만큼 더 크겠죠. 그렇지만 해당 지역까지의 근접성을 또 뛰어나게 해주려면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철도, 도로망들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또 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상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도시개발 효과가 굉장히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전체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입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과 인천 지역의 인구 밀도가 16,700명입니다. 1평방킬로미터당 16,700명 정도가 거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 밀도가 높은 부분을 뭐 지금 30년, 40년 전부터 국토개발 계획을 하면서 인구 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조금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신도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화 정책들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구 밀도는 서울 지역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서울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가장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 특성별로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시가화 지역, 도시가 만들어진 지역이냐 아니면은 현재 비시가화 지역, 그러니까 도시가 되지 않은 지역들, 그러니까 도시화 지역과 도시가 되지 않은 지역들이 현재 인구 밀도를 보게 되면 그 지역이 성장하는 도시냐, 유지되는 도시냐, 아니면 감소하는 도시냐 이렇게 따질 수 있죠.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지역이냐. 성장 도시는 당연히 인구가 더 늘어나는 지역이겠죠. 그랬을 때 변화를 보시게 되면 2000년도부터 18년 동안 봤을 때 성장 도시는 약 1.2% 정도가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요. 유지되는 도시, 그러니까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도시는 1.12% 정도가 현재 도시 지역 안에, 특히 이제 시가화된 지역 안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축소된 도시는 현재 1.4% 정도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시가화 지역의 인구 밀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도시가 되기 이전에 이제 도시화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00년부터 2018년도까지 봤을 때 1.92, 성장 도시가 1.92%, 유지 도시가 1.21%, 그다음에 축소 도시가 1.46%에 거의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가화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재 산업 구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거고요. 그 분산 효과를 어떻게 또 현재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앞으로도 정책적인 분위기가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인구 밀도가 과연 어떤 지점에서 가장 더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가? 인구 밀도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심점이라고 봤을 때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지역부터 현재 10km 반경 안에까지 인구 밀도가 어떻게 변화가 생겼는가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A시와 B시를 비교했을 때 A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붉은 색깔 라인이 이제 2018년도 기준이고요. 회색깔 라인이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봤을 때 2000년도에는 2000년도 시점에 봤을 때는 2km 이내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점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많이 포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때 당시만 해도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개발하기에 용이한 토지의 원가들이 그만큼 높게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중심점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개발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요. 또 2.2km에서 6km까지 구간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6에서 10km 구간까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보게 되면 현재 인구 밀도는 현재 월등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중심점에서 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은 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먼 지역을 이제 또 타겟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조금 더 멀어진 지역에 도시를 만들고 그 지역에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심점에서부터 현재 거리가 6km에서 10km 정도 된다면 교통망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걸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 시간 보게 되면 경기도 구리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나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 있죠. 굉장히 차들이 많이 밀립니다. 그 얘기는 6에서 10km 안에 있는 인구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중심점에서부터는 도시와 특히 이제 인구를 더욱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 수 있는 토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범위는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래 BC도 마찬가지로 2km에서 16km까지 구간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그 지역 거리별로 봤을 때 그 지역 안에 건축물들이 실제로 건축 밀도가 얼마나 많냐. 건물들이 빼곡하게 다다닥 붙어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은 지역들은 대부분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준주거 지역과 제3, 그다음에 제2종,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일종 전용 주거지역을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이제 준주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제3종이 좀 많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거리별로 봤을 때도 가까운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 아니면 현재 3종 이런 것들이 포진하고 있고 바깥쪽 지역은 현재 1종이나 2종이나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이런 것들이 다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건축 밀도는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 놨을 때 그 도시가 현재 제대로 구실을 하려면 그 도시뿐만 아니라 그 도시 안에 또는 현재 택지 개발 사업을 한다고 쳤을 때도 그 주변에 있는 그 인구들이 정말로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뭔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소비력을 만들려면 당연히 그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상권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주변에 또 상권과 더불어서 교통망도 굉장히 좋아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군데 가서 보시면 이런 지역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덩그러니 아파트 단지만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 단지들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또 인구 밀도가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죠. 거주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이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 난개발이라든가 고층 건물 이런 것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 도시가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밑바탕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만큼 기본적인 도시 개발 사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큰 틀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인구들 대부분 다 그래서 3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5에서 10km 안에 있는 이유가 서울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또 정책적인 부분에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 현재 부동산 가격 특히 이제 밀도 개발에 어느 정도는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